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대전이지만은 제 고향은 전주예요. 전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토막극들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주여자중학교를 들어가서 연극반이 있길래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특활 시간에 연극반으로 들어가고. 저는 전라남도 모항군 삼양면 유교리 석교분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예를 배우라고 본유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제 고향은 역사 문화가 있는 백제 고도 부여입니다. 지금 연역으로 보면 5살 때부터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천자 공부를 하고, 예. 그러고서 그때부터 붙잡는 걸 그때부터 배웠고요. 저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마을에서 재주가 좀 있었던지 신동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5살 때 천자문을 다 딸딸딸 외웠어. 동네에서 이제 신동이 났다 소리도 듣고 이제 그랬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벽보를 봤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했죠.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이 진규태 씨예요. 단원 모집이 되면은 나를 도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여기는 서예뿐이 아니라 한학도 기본적인 명심보감, 그다음에 소학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 적성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남들은 진학을 하는데 나는 이거라도 하니까 괜찮구나 해서 그때부터 맘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부여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 문화원에 청양에 계신 정양 조병호 선생, 그 양반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붓글씨를 가르쳤어. 구양순 서체나 이런 걸 해서나 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을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전서를 시작하는데, 전서의 영향을 이 양반한테 배웠어. 그리고 또 계기는 대학 1학년 때 미국의 오스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하고 숭전대학, 그게 다 외국재단에서 쪽인데 거기서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수어서 현상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그 당선작은 오스틴 대학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 소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출선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때 다른 거 없었어요. 작품은 올려야겠고, 우리 극단에 받쳐줄 만한 배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1인극이었어요. 1인극이었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를 모르고 겁 없이 달려들었는데, 너무 또 그게 성공적이었어요. 그전에 이제 행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난정서, 그다음에 성교서, 그다음에 미불체도 해보고, 근데 요즘은 왕탁글씨를 많이 좀 해보는데 좀 활발하더라고요, 왕탁. 근데 우임 초소도 그전에 좀 손을 댔는데 나중에는 이제 즐겨 쓰려고 나도 너무 우임은 쓰다가 마는 것 같아가지고 서실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에 꼭 교수 작품전, 졸업생 작품전, 그것도 재학생 작품전, 이렇게 3개를 기획전으로 했어요. 양쪽 대학에서. 그랬는데 이 국전을 12회 때부터 하니까 내 연도를 모르지만 횟수는 알아요. 그거 보니까 작품을 처음 내기 시작했는데 그 규격에 의해서 또 작품을 전서로, 주로 전서를 했는데 도저히 해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시작한 게 안 되겠다 해서 서울 전서에 주로 대가가 누군가 해서
강남 선생 인연이 돼가지고 저 문화에 소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한 뒤로 국전에 입선했죠. 내일이라고 하는 소설에 첫 장면은 할아버지 상향꾼이 곰 이거를 동굴 속에서 그놈을 추적하면서 눈이 막 오는데 기다리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등단 연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기대한다고 울어서 절을 하다 그러면 그거를 그 신정없다 이런 건 선생님이 그냥 해서 그냥 다른 데다 그냥 발전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방부 광복 30주년 그거 어떤 걸로 하느냐 그런 얘기.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양순을 주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서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처럼 가르치고 하니까 안진경도 좀 안글렵이 이렇게 되었고 입이 육조도 좀 해놓고 근데 이 작품을 한다 하면 너무 한 사람만 글씨만 치중하지 말고 서예가는 이것저것 다 섭렵한 다음에 자기가 작품할 때는 나름대로의 다양성 있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기를 쓴다 그러면 같은 자가 여러 자 나왔을 때 달리 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작가라면은 꼭 옛날 글씨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뭉청그리고 길게 뺄 것이 아니라 짧으면서도 재밌게 쓰는 거. 단 이제 형태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갖춰진 형태라면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 그렇게는 지금 못 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다 된다면. 연극은 제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저한테는. 제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연습실에서 연기할 때 정말 어떤 희열을 느끼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레미 제라블을 쓴 짱발장을 쓴 빅토르 유고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설은 꾸미는 얘기 꾸미는 거지 뭐 별게 있냐. 응? 구성이지. 응?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주제는 똑같은데 응? 소설 쓰는 거는 바로 그 구성을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라도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이야기라도 어떤 친구와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그냥 실감 있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어떤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내용인데 뭐 하면 시들해서 별 재미도 없고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달이 그랬어요. 사랑 그 말은 사랑은 것은 수십억 년 동안 소설을 얘기하면 오랜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말을 달고 다른 말을 사용해 왔지만 사람들은 그 달고 다른 사랑의 말을 저마다 새롭게 자기한테 적용한다. 그 유명한 명언이에요. 이 소설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이야기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감동 있게 이렇게 풀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한테 어떤 걸 중요하게 하느냐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설을 창작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의례적인 얘기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소설도 소설이지만 글 쓰는데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첫째는 많이 생각하고 그걸 다상량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많이 쓰는 거야. 이것이 기본이야. 무슨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뭘 쓰든 시곡을 쓰든 간에 그 기본 자세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 보태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체험, 할 수 있으면 많은 체험을 해야죠. 그 체험에서 정말로 절실한 그
얘기가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소설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그 자기 과거라든가 자기 그동안에 살아온 그 인간상 이런 걸 물을 때 그 고생한 사람의 그저저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소설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서실에 여기 나오는 사람 두고 이제 이야기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마음가짐도 잘 정립이 돼야 되고 그 시를 배우는 과정이 임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시를 가지고 자전 찾아서 그 작품 하는 방법을 배워라. 글씨라는 게 우선은 바쁘면 안 돼. 쓸 때는 굳은 잡념을 버리고 온 정신을 다해서 써야만이 이제 글씨가 비로소 늘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은 버는 눈도 안목도 밝아지고 또 손에 그 어떤 익혀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목은 아무리 좋아도 그 연약한 붓으로 더 누르고 덜 누르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대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선 대사가 정확하게 꽂혀야 해요. 대사가 안 들리면은 그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감정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대사가 명확하게 들려와야지 그 사람 연기도 감정선도 돋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성이 부족해요. 배우는 물론 요즘은 이제 대극장은 와이렉스 마이크 차고 하지만은 소극장들은 사실 와이렉스 마이크가 육성보다 못해요. 우리 육성으로 얘기했을 때가 더 감정 전달이 정확하게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송 가르치면서 발성 연습, 발음 연습 아무리 5년, 10년 배웠어도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흉식 호흡,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못하고 흉식 호흡을 하니까 아무리 크게 질러도 이게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젊은 친구들 무대에 서겠다면은 몸 동작에 대한 무용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탈춤을 춘다든가 그런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몸이 좀 뻣뻣해요. 아무래도 무용을 배우고 나면은 몸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표현하는데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무대에 서야겠다 싶으면은 우선 첫째는 대사고 발음, 발성 그리고 신체 그거를 좀 끊임없이 연마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존경해야 될 분, 정신적인 스승, 또 사회적인 그런 참 훌륭한 분들이 있죠. 늘 봅니다. 이 지역사회는. 그럼 누군가는 나도 그분처럼 또 정신적인 스승처럼 이런 연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것이 희석돼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려면 명심보감이라도 익혀서 인간관계 형성이랄지 그런 문화적인 걸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